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징용 판결에 대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조중동 중에서도 최근 징용 판결에 대해서 가장 일본의 비판적인 사설을 동아일보가 쓰고 있네요. 이딴 징용 배상 판결에 한국 자산 압류 내민 일본의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한다면 우리도 한국 국내에 있는 일본인 자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한국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동안 사법거래를 통해서 징용 판결을 십수년 더 끌면서 당사자들이 다 연로해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그 당사자가 거의 몇 명 남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법거래, 사법농단을 해온 것이 바로 일본이 한국 정부를 얕잡아보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본 국내에서 한국 자산을 압류한다면 보복 조치로 즉각 한국 내 일본인의 자산, 투자 자금을 전부 압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현실 어렵고 미래 안 보이는데 정부가 뭐하고 있는가라는 말을 했는데, 한국경제신문이 이 주장을 사설 제목으로 뽑았네요. 그러면서 정부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고 또 공문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예 기업인들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인들의 귀를 기울여라고 하는 것은 규제 완화하고 세금 감면하고 뭐 정부 재정 지원하고 뭐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 경제 위기일수록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미국발 금융 경제 위기 때도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들 다 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정부가 기업을 전부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정부가 개입하고 공적자금 투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경제 전체를, 기업이나 경제 전체 상황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술 먹튀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또 들통난 핵심 기술 중국 유출, 미일처럼 엄벌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엣지 패널 관련 기술이 중국 BOE 등에 유출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 유출, 기술 먹튀, 이거 뭐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도면이 빠져나간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그 기술자들, 학자들, 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 그 다른 해외의 다른 기업들에게 그것을 전파한다든가, 요즘처럼 인터넷이라든가 USB를 통한 그 기술 도면이든지 기술 관련 자료들이든지 이런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기술 유출을, 기술 먹튀에 대해서는 엄벌해야겠죠. 그러나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쌍용 자동차를 중국 상하이에 헐값에 팔고 그들이 그 기술 먹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국가가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민영화라든가 세계화 이런 명분에 사로잡혀서 신자유 정책을 펴물어서 기술 먹튀를 방조하거나 기술 먹튀를 도와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의 그 평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성기업 폭력 관련해서 지금 일주일 내내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네요. 조선일보는 법원까지 민노총 옹호, 검경 법 노예 포위당한 대한민국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성기업 그 노조원의 노무 담당자, 사측 노무 담당자에 대한 폭력을 쭉 나열한 다음에 최근에 그 검찰청 현관에 농성한 6차례나 검찰청 현관에서 농성한 민노총 시위대에 무죄가 선고된, 그래서 법원까지 민노총을 옹호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그 검찰이든지 노동청이든지 법원이든지 시청이든지 억울한 사람들이 뭐 노동자든 시민이든 농민이든 누구든지 공공기관장을 해당 기관장을 면담하러 갑니다. 그럼 면담하러 가면 뭐 약속이 안 됐다, 면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히죠. 그러면 항의사안을 들고 그 로비에 뭐 가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연좌를 농성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무조건 주거침입, 무단점거, 업무방해, 그리고 뭐 소리를 좀 지르고 뭐 하면 또 경비대와 이제 부딪히게 되면 뭐 폭력이다. 또 경찰이 이제 들어오죠. 그럼 경찰이 일방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뭐 공무집행방해, 또 경찰에 욕을 하거나 손이라도 좀 대면 특수고무 집행방해 이런 식으로 얼검해가지고 무조건 불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공연의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자기가 억울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장을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면담을 받아줘야 되고 또 공무원이 나와서 그 항의사안을 친절하게 받아가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불법으로 일단 모는 거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국가를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의 국가 폭력이 이렇게 자행된 거예요. 근데 법원이 이것을 이제 무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법원까지 민노총을 옹호하느냐. 이게 정말 그 유성기업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민노총을 일주 내내 공격하더니 이제는 이런 법원 판결 하나 나와도 전부 민노총 옹호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지금 민노총하고 한번 크게 사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비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대응이 지금 관심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사사건건 민노총에 9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있고 수천 개의 사업장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다 법원 판결이든 뭐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민노총으로 민노총 폭력으로 민주주의 사정한 것으로 이렇게 뭐라고 사설을 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조선일보에 묻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에 반드시 이런 찌라시 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편파, 침소봉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기관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청 직원들 근무 중 골프 사시는 거 아닌가. 중앙일보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 대충 덮을 수 없다. 특감반 전원 교체를 끝나서는 안 되고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 불가피하다. 동아일보 결과엔 책임져야 한다던 조국 특감반 비위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은 청 돈 없는 기강회의 누가 책임질 건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태의 내용과 조사 및 처벌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역시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태의 내용과 조사 및 처벌 계획 이걸 밝히고 조사 수사 의뢰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불법 있으면 엄단하고 정책 책임은 조국 수석이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타당성 평가 없이 몇 종씩 펑펑 페플리즘 도를 넘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초연금 인상으로 내년 소요 예산이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에 규정된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5년 뒤인 2023년에 미루고 있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타당성이 뭡니까? 세계 1위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바로 기초연금을 올려야 하는 그 타당성입니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두말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습니다. 하느니 말이죠. 중앙일보는 금리 인상 정책 틀지 않으면 경제 독될 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칫 투자와 소비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경기 후퇴 속 금리 인상 경제 살릴 대책 더 절실해졌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경기 부진 속 금리 인상 저성장 탈출에 집중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하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이게 전부 금리 인상 시기 문제를 논해야 되는데 전부 규제 완화, 노동 개혁, 감세 이런 엉뚱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은 1년 만에 금리 올린 한은 실기 소리 듣는 일 더 없어야 해서 늦은 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국내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와는
온도차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뭐 이것이 그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그 사설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유연화 등 노동법 계약이라든가 감세, 뭐 규제 완화 이것은 금리 인상이 당연 대책이 아니죠. 금리 인상에 따른 시급한 대책은 가계부채, 특히 한계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가계부채의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경우는 탕감 조치를 한다든가 이자를 감면한다든가 또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금은 부자를 정세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G 서비스와 관련해서 매일경제 신문은 세계 첫 5G 서비스 글로벌 표준 선도해야 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5G 시대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막된다고 했습니다. SK텔레콤, KT, au 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일 5G 전파를 송출하고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5G 상용화의 가장 큰 숙제는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냐. 뭐 최근에 그 KT ING사에서 이 통신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안정성이 파괴된 것은 통신 공공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이 국가기관 산업이죠. 그리고 이 전의 헌법에서도 도로, 전기수도, 뭐 가스, 통신 이런 부분들은 금융, 보험할 것 이런 부분들은 다 국공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민영화됐죠. 특히 한국통신은 2002년에 민영화되고 외국 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이 주주에 고배당 이런 것에 몰두함으로써 설비 투자라든가 안전장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이 자본에 대한 먹튀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G 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은 좋지만 이 통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특히 KT 같은 경우에 다시 재국유화 조치를 하는 등 그 안정성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